시가 성하면 나라가 성하고 시가 존속하면 나라도 역시 존속한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의 위대한 성각자 단재 신채호, 독립운동가, 언론인, 역사학자로 일생을 보내신 단재 신채호 선생의 탄신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격동의 시대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로 삼고자 선생의 문학작품 속에 살아 숨쉬는 깊은 뜻을 새기며 민족 고문을 더듬어 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의 이 무대는 1부와 2부로 꾸며졌습니다. 1부는 선생의 문학작품을 위주로 극과 낭송으로 진행을 하고 2부에는 그 시대의 주변 상황에 따른 다른 이들이 작품을 더해서 지금의 정서에 맞게 악기 연주와 노래를 가미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916년에 발표한 꿈하늘, 국민들에게 강건한 민족혼과 투쟁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배어있는 작품의 일부로 이 시에 등장하는 무궁화 시를 파파라 가수 이숙경님의 작곡하신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때는 당군기원 4240년 서기 1907년 어느 달 어느 날이던가 이 몸은 어디에서 왔는지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크나큰 무궁화 몇만 길되는 가지 위 넓기가 큰 방만한 꽃송이에 앉았더라. 무궁화가 피었구나. 이 꽃이 무슨 꽃이냐? 희어스름한 백두산의 어리요 붉으스름한 고운 초선의 빛이로다. 이 꽃을 복두드려면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빗물만 뿌려주면 그 꽃이 잘 자라리. 옛날 우리 전성한 때에 이 꽃을 구경하니 꽃송이 크기도 하더라. 한 잎은 황해 발해를 건너 대륙을 덮고 또 한 잎은 만주를 지나 우수리에 늘어졌더니 어이에 오늘날은 이 꽃이 이다지도 야유하느냐. 이 꽃이 어이에 오늘은 이 꼴이 되었느냐. 목이 메어 더하지 못하고 눈물에 젖으니 무궁화 송이도 그 노래에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같이 맑은 노래로 화답하는데 영웅의 시원한 눈, 열사에 매운 핏물, 사발로 바가지로 동이로 가져오느라 네, 너무 목마르다. 그 소리 더욱 아프고 저리여 완악한 돌이나 나무들도 모두 일어나 슬픔으로 서로 화답하는 듯 하더라.
신채호 선생은 언론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통탄하면서 우리 민족의 암울한 시대에 대한 시론을 펼치신 대한협회 월보입니다. 오호라, 금일 우리 대안에 무엇이 있는가? 국가가 있건만은 국권이 없는 나라이며, 인민이 있건만은 자유가 없는 백성이며, 오호라, 지구상 강국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나라도 한 차례의 고통도 없이 능히 흥한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오호라, 어떻게 하면 내가 2천만 동포의 피와 눈물이 항상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방울 맺히게 할까? 오직 역사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역사가 무엇이기에 그 효능이 이처럼 신성하단 말인가? 역사라는 것은 그 나라, 그 국민의 변천성세의 실적이니, 역사가 있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니 애국심이 없는 사람도 역사를 반드시 읽어야 하고, 애국심 있는 자도 반드시 역사를 읽어야 하는 것이다. 적과 타협하지 않고 행동하는 독립투쟁 정신, 조선 상고사를 집필하시기 위해 고구려 발해 지역과 백두산을 오르면서 지으신 백두산 도중과 오랜 망명 생활 중에 그리워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백두산 도중. 백두산 가는 길에 인생 40 태질이 빈병상수 잔물이 인생 40년이 너무도 지루하여 가난과 병 잠시도 날 떠나지 않는구나. 최한수공 산진처 임정가곡 영란위 한스러워라. 물 다하고 산 다한 곳 내 마음대로 노래 부르기도 어렵구나. 한스러워라. 물 다하고 산 다하니 내 마음대로 노래 부르기도
어렵구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하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양에서 우는 한 급이 맑은 강 두 언덕엔 숲이 있고 몇 칸짜리 초가집 강기슭에 서 있었네. 맑은 바람 얼굴을 스쳐 베개를 어루만지고 밝은 달빛 처마 밑으로 검은 고를 비추었네. 들길에는 이따금 다람쥐가 지나가고 모래밭엔 의연히 갈매기가 떠돌리니 어찌 10년이 가도 돌아가지 못하여 이 역당에 머물며 망향가만 부르나. 잡지 천고는 독립운동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북경 거리에는 마을의 재난을 알리는 북이 있었는데 강도 1번이 북을 칼로 찢어버린 사건을 두고 독립의지를 더욱 확고히 새긴 천고송입니다. 나는 아내, 하늘 붙이는 사람이. 그는 슬퍼하기도 하고 사람을 성내기도 하네. 슬픈 소리 서럽고 노한 소리 장엄하여 2천만 동포를 불러 일으키나니 의연히 나라 위에 죽음을 결심케 하고 조상을 빛내고 강토를 되찾게 하나니 섬 오랑캐의 피를 싸그리 긁어 모아 우리 하늘북의 그 피를 칠하리라. (1919년) 3.1운동이 전국에서 거행이 되었으나 강도 일본의 억압과 식민 통치는 더욱 강화되어 무장 독립 투쟁을 실천하는 의열단이 성립됩니다.
의열단의 정신과 행동 강령을 담은 조선혁명선언서는 1923년 1월 6,400여 자로 작성되어 의열단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조선혁명 선언.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우마의 생활도 못하게 일본 이민의 수입이 해마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여 딸깍바리 등살에 우리 민족은 발디딜 땅이 없어 산으로 물로 서간도로 북간도로 시베리아의 황야로 몰리어가 배고픈 귀신이 아니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될 뿐이며 강도 일본이 헌병 정치, 경찰 정치를 힘써 행하여 우리 민족이 한 발자국의 행동도 임의로 못하고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일체의 자유가 없어 고통의 울분과 원한이 있어도 벙어리의 가슴이나 만질 뿐이요. 강도 일본이 우리의 생명을 초계로 보아 율사 이후 13도의 의병나던 각 지방에서 일본 군대의 행한 폭행도 이루 다 적을 수 없거니와 즉 3.1운동 이후 수원, 선천 등의 국내 각지부터 북간도, 서간도, 노령, 연해주, 각처까지 도처의 거민을 도륙하고 촌락을 불지르고 재산을 약탈한다. 이상의 사실에 의거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1923년 의열단. 실천하는 독립운동가로 독립자금을 위해 활동하던 중 일본 경찰에 연행되어 감옥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죽음을 예감하면서 옥중 서신을 보낸 후에 차디찬 여순 감옥에서 숨을 거두신 신채호 선생과 박자의 여사의 눈물겨운 이별을 보시겠습니다. 산같이 쌓였던 말들이 붓을 잡고 보니 물같이 세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는지요. 세전인가 언제 서중에 홍 선생은 검사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둠이 모르는 소식을 들었더니 지금도 형이 그곳에 계시는지요. 제 불언간 아마 10년 역소로 발정할 것이니 이 세상에서 다시 면목으로 상봉하게 될는지가
의문입니다. 형에게 한마디 말을 올리고자 이 붓이 뜁니다. 그러나 억지로 참습니다. 참자니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말하려는 즉 뼈가 저립니다. 그래서 아픈 가슴을 부둥켜 쥐고 운명이 정한 길로 갑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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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좀 떠보세요. 제가 왔어요. 당신은 뜻을 못 이루고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당신의 원통한 고혼은 지금 이국의 광야에서 무엇을 부르짖으며 헤매시나이까? 당신의 괴로움과 분함과 서름을 담은 육체는 작은 성냥 한 개비로 연기와 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신님, 영혼이나마 편히 잠드소서.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여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모아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청천 하늘에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한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저기 저 산이 백두산같이 동지 섰다래도 꽃이 핀다. 역사가 언론인, 실천하는 독립운동가로 혼신의 힘으로 살다 가신 단재 신채호 선생의 순국 소식을 접한 벽초 홍명희 선생은 탄식을 하고 동사 강목을 메고 압록강 철교를 건너 만주로 들어갈 때 멀어져가는 조국 땅을 바라보던 심정을 담은 한나라 생각이 이어집니다. 단재가 죽다니 죽고 사는 일이 어떠한 큰일인데 기별도 미리 안 하고 슬그머니 죽는 법이 있는가.
죽지 못한다. 죽지 못한다. 나만 사람이라도 단제가 죽기로 허하고 사랑하는 터이니 죽지 못한다. 말리면 죽을리 만무하다. 그런데 죽다니 무슨 소린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떠들더라도 나는 죽지 않았거니 믿고 싶다. 나는 네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랑 사이 칼로 썩 베면 고우나 고운 핏덩이가 줄줄줄 흘러내려오리니 한 주먹 덥석 그 피를 쥐어 한나라 땅에 고루 뿌리니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 봄맞이 하리. 이번에는 우리 전통악기 해금과 기타로 연주하는 노래 정념과 찔레꽃, 이어서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을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서 서정적으로 그려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성화 시 합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하려무나.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린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뿐히 나아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이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꿈을. 누굴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서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실령이 짚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어서 동시대에 의열단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시다가 1944년 북경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신 이육사 시인의 광야입니다.
하늘이 처음 열린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강은 부지런한 계절을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부려라. 다시 정부의 뒤에 백만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강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1945년) 그토록 그리던 해방을 맞았습니다.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던 수많은 동포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향 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기야 울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은 크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부모 형제 찾아서 몇 번을 울었던가 다국살이에 몇 번을 불렀던가 고향 노래를 실성별아 빛나라 달빛도 흘러라 귀국선 고동소리 건설은 크다. 오경숙 윤춘원님, 해금을 연주해 주신 해금 선생님, 기타 선생님, 최명자 박순애, 그다음에 서영자 전은겸님, 박영옥 정임승님, 이주영 홍인숙님,
시가 성하면 나라가 성하고 시가 존속하면 나라도 역시 존속한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 기념사업회 이사로 있는 최창희라고 합니다. 작년에 뵀던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시간을 주어질 줄 모르고 그냥 이 신앙송 하는 거 들으러 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2분 정도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많이 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해서 독립운동하는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노선들이 있었는데 그 노선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주류 쪽이 아닌 약간의 주류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독립운동이 소홀히 했던 분이 아니다. 다만 이제 그 후대의 역사가들이나 후대에 평가할 때 신채호 선생님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히 해왔다는 것뿐입니다. 업적이 나쁘고 없다는 게 아니고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이승만과 가장 크게 싸우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임시정부 1919년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상해에서 그때 총리로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지목했던 분이 이승만 총리를 지목했었는데 그때 마침 이승만 총리 지명자는 미국 윌슨 대통령한테 우리 조선을 위임 통치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었어. 그걸 확인하신 분이 신채호 선생님인데 결국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19년도면 일제강점기라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3.1운동도 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다시 미국한테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한 그런 분이 이승만인데 그런 이승만을 우리 총리로 지목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우리가 독립하는 게 또다시 일본의 억압에서 다시 미국의 그런 억압으로 바뀌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거를 주장한 분 이승만이다 보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그걸 확인하고 굉장히 화가 나셨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과 몇 분들은 임시정부 노선에서 벗어나서 따로 독립운동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그 적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했을 때 약간 벗어났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최근에 10월 3일날 개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단군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분인데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일본보다는 우리 민족이 더 훌륭하고 여러 외세를 잘 물리쳐 왔다.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이런 분들이 잘 물리쳐 왔기 때문에 일제로부터 이걸 또 잘 극복하고 물리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역사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 민족주의 역사, 민족 사학 이렇게 불리긴 하는데 그 사학이라고 불리는 가장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연구하신 거는 고조선 우리 단군에 관련된 역사, 고조선 시대 역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단군과 그런 부분을 연구하기 때문에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런 거 역사책을 많이 쓰신 분이죠. 어쨌든 이렇게도 역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훌륭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여담을 말씀드리면 그 부인이 계신데 박자 여사도 계신데 박자 여사도 간호사로서 독립운동을 했었고 나중에 북경에서 1920년에 만나셨으니까 올해가 두 분이 만난 지 꼭 100주년이 되는데요. 4월 달에 결혼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 신수본 선생이 내년도 1921년도 1월 달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00주년, 올해 100주년 100년 전에는 신채호 선생님과 같이 만났던 결혼한 분이 박자 여사인데 그 두 분이 사랑을 해서 결혼한 게 된 게 100년이 되는 해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10월 16일 날은 안타깝게도 박자 여사께서 돌아가신 지 77주기가 됐던 날입니다. 10월 16일이 지난주 금요일이. 그래서 그 박자 여사도
여생을 좀 불행하게 마치긴 했는데 그 유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셨을 때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화장해서 그 유해를 한강에다 뿌린 거라서 사실은 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단재 선생님 묘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추모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단재 선생님은 우리 지역에서 출생하셨고 또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해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존경하는 그 과정이나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었는데 작년에 한미룡조 100주년, 임시공 100주년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우리 자몽련 신앙송회에서도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2년차에 걸쳐서 이렇게 신앙송도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반가운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무조건 왔는데 갑자기 말씀을 시켜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시를 통해서든 또 우리 역사를 통해서든 독립운동을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가장 존경받아야 될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정도만 정리하고 가시고 또 신재호 선생님도 소설도 쓰셨고 시도 쓰셨기 때문에 문인이세요. 어떻게 보면 문인. 우리 신앙송 하시는 분도 일종의 문인이시니까 같이 기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 김지원 회장님 그리고 비단불의 선생님 여러 우리 지중해 선생님 다 같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에 대한 제가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었으면은 오늘 하루 종일도 강의해 주실 분이에요. 늘 우리의 기둥이신 우리 자몽련 신앙송 협회에 든든한 후원을 해주시는 나영순 이사님이 계세요. 오늘 이 행사를 봐주면서 축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미 있고 그 뜻이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이렇게 단재 신재호 선생님 특히 대전에서 이렇게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자몽련 신앙송 협회가 단순히 그냥 낭송만 하고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번 같이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못한다고 손살에 치다가 아니야 해야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좋았고요. 대전에도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다. 우리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렇게 자유스럽게 마이크를 들고 공연할 수 없었을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신재호 선생님을 기리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도록 대전을 빛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쉼없이 사랑하려고 나도 이리 영웅의 시원한 물 열사의 맹 빗물